한 주간 무탈하게 잘 계셨습니까? 지난 시간 13주 차가 됩니다. 13주 차. 저희들은 이제 그 기말 시험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할지는 저희가 30일까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면과 비대면의 효율성을 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말 시험은 어차피 15주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15주가 끝나는 시점에서 퀴즈 과제 가운데에서 시험 범위를 가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퀴즈 과제를 잘 제출하셨다면 기말 시험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13주 차입니다. 13주 차. 제1강입니다. FTA 두 번째 시간이죠. 그죠? 원래는 FTA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를 못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무역 실무에 들어가다 보면 FTA의 그 중요성을 새삼 또 깨닫게 되고요. 실제적인 경제적인 여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물건을 수입하든 우리 회사의 물건을 잘 팔리게 하려면 상대 국가에 FTA에 대한 특혜 관세를 줄 수 있도록 수출자는 많은 그 서류적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적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특혜 목적으로서 본다면 특혜 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다. FTA는 양호 관세의 그 적용을 받기 위해서고, 원산지 증명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거죠. 그 FTA용 특혜용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그래서 GSP 폼 A 양식의 특혜용 원산지 증명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비특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국민보건 및 자연보호 목적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어떤 해충이나 벌레류, 애벌레들이 나무의 원목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연의 그 생태계를 질서를 이제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건강 보건 및 그 다음에 자연보호 목적으로서 어떤 물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목을 들어올 때 보르네오라고 하는 곳에서 들어왔을 때의 그 원산지, 즉 그 나무의 생산지가 어디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일반 원산지 증명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CO라고 얘기를 하는데, Certificate of Origin. 그래서 CO라고 우리가 이제 그 이니셜만 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비특혜 목적으로 그런 사유, 원산지 증명서를 띄는 사유로서는 덤핑 방지 관세, 그다음에 그러한 그 우리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특정한 국가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또는 수출에 대해서는 덤핑 방지 관세, 그런 그 부과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일반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FTA 원산지 확인 및 판정 절차를 쭉 어떤 그 업무 프로세스를 지난 시간에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FTA와 HS 코드는 어떻다고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 HS 코드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가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판정 결과는 역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HS 코드가 정확하게 판명이 돼야, 오류 없는 HS 코드가 돼야만이
FTA가 원하는 FTA 서로의 조약에서 원하는 그 판정 기준을 인정받아서 결국은 뭐예요?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다.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0%로 어떤 없애는 철폐되는 관세가 철폐되는 그래서 그 FTA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HS 품목 분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PSR은 어떻게 받고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HS 품목 분류 그거는 하나의 그 세계 관세 기구 그 다음에 그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라고 하는 것이 HS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다. 그래서 그런 HS 코드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물품 하나하나에 그런 그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가 지어져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포장재 테이프, 포장재 박스를 테이핑하는 테이프도 6자리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었습니다. 6자리는 국제 공통이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HSK라고 해서 품목 분류에 대해서 끝에 K를 붙여서 HSK는 대한민국의 HS 코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앞에 두 자리는 보통 챕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의 원료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네 자릿수까지를 헤딩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6자리까지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포장 테이프를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 포장 테이프의 최종적인 규격 사이즈까지 지정해 주는 것. 그게 보통 소호라고 해서 서브 헤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HSK의 그 물품에 붙어 있는 코드 넘버, 제품의 코드 넘버가 이제 우리가 2012년도까지 집계에 의하면 97개, 97개의 류를 가지고 있다. 97개의 챕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는 즉 헤딩에 대해 소요되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제품의 호는 1224개의 그 호를 가지고 있고요. 그 헤딩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이제 5202가지 두 가지 5202가지 그래서 HSK 즉 대한민국에서 제품에 붙여져 있는 그러한 품목수는 12,232개의 제품의 HS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HS 코드 분류는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국제 물품 분류 체계에 대해서 전국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모여서 제품이 추가되는 품목에 대해서 별도의 관세와 또는 별도의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자동차에 대한 HS 코드를 잠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HS 코드는 자 예를 들어서 HS 품목 분류표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포털 사이트에 HS 품목 분류표라고 치면 HS 품목 분류표 그렇게 치면요. 97가지 즉 제품 류 97 챕터에 대해서 조균표가 나옵니다. 그 조균표에 들어가면 또 그 안에 헤딩이 나와요. 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브 헤딩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찾아가면서 몇 자리
6자리가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6자리를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를 예를 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HS 품목 분류표를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찾아서 일일이 다 지적하고, 원래는 여러분들 대면 수업이었다면 이렇게 띄워놓고 PPT로 띄워놓고 그 품목 분류를 쭉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제가 적극 권유를 드립니다. 인터넷에 HS 품목 분류표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HS 품목 분류표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셔서 제가 이제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9인승 이하의 불꽃 점화식이라고 그래서 9인승 이하. 우리가 자동차를 볼 때 자동차는요, 처음에 자동차라고 하는 건 여러분 87류라고, 자동차는 여기 분류표를 한번 볼게요. 자동차는 87류에 있습니다. 87류에. 근데 자동차라고 해서 전부 다 같은 자동차는 아니죠. 차에도 3인승 자동차가 있고요, 2인승 자동차가 있고, 4인승이 있고, 5인승, 6인승, 7인승, 9인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구분 짓지 않고 그냥 9인승 이하. 자, 자동차인데요, 조건이 있어요. 9인승 이하. 9인승 이하의 불꽃 점화식이에요. 점화식을 할 때 우리는 그 불꽃으로 점화를 합니다. 엔진의 그 왕복 회전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가스가 연료가 기화가 돼서 거기에 불꽃 점화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자동차가. 그래서 그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문화된 것까지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HS 코드를 할 때 그 찾기가 쉽습니다. 자, 9인승 이하의 가솔린, 연료에 따라서 틀겠죠, 그죠? 가솔린이나 또 우리가 뭐 있죠, 연료가 LPG가 있죠. 요거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9인승 이하의 불꽃 점화식. 무엇으로 그 연료를 태우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돼요. 9인승 이하의 불꽃 점화식 엔진에, 요건 엔진으로 들어가죠, 그죠? 불꽃 점화식 그 엔진의 자동차예요. 자동차 중에서 이제 배기량이 나와야 되겠죠. 몇 cc에 대한 배기량이 우리들은 차마다 배기량이 다 있습니다. 뭐 1500cc, 800, 국민차 같은 경우는 뭐 더 낮겠죠, 그죠? 700cc짜리도 있고. 근데 1500cc에서 약 3000cc까지 요 사이에 들어가는 자동차로서 2000cc 이하의 뭐예요? 신차라는 건 뭐예요? 중고차가 아니라는 얘기죠. 새로운 차. 요거를 보면 저희가 찾을 때는 자동차는 몇 년이냐면요, 87류예요. 여러분, 뭐 저는 다 외울 수는 없지만 1류에서 97류까지의 그 어떤 그 처음에 대한 그 제품의 품목 분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류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까지. 그래서 요거를 다시 뭐라고? 챕터라고 얘기한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챕터 87류를 들어가서 여기에 8703을 찾으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8703, 87류에 들어가면 그 03에 대한 01, 02, 03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 03에 들어가면 여기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불꽃 점화식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8703을 찾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서브 헤딩까지 찾기 위해서는 8703에 점 찍고 뭐가 나오냐면 8703에 점 찍고 23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3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떤 그 차의 종류, 중고차냐 신차냐 또는 1500 몇 cc, 1500에서 3000cc 사이인데 그게 몇 cc에 해당되는 차냐라고 하는 것들이 870323의 1010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뭐예요? HS 코드예요. HSK 코드예요. 이러한 내용의 차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견표, 즉 그 HS 품목 분류표에 들어가셔서 87류에 클릭을 하시고 87류에 클릭을 하면 고에 00, 01, 02, 03이 나옵니다. 그럼 03에 대해서 87류에 03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근데 87류에 03에 또 23, 21, 22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거기 23류를 보면 이 자동차의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세분하게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서브 헤딩으로 본다면 서브 헤딩은 8703의 23이 어디예요? 8703의 23. 여기까지가 사실은 뭐냐면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여져는 6단위 HS 코드예요. 그래서 요 8703의 23이다 그러면 어느 국가에나 뭐예요? 다 9인승 이하의 개솔린이나 LPG의 불꽃 조마식 엔진 자동차로서 1500에서 3000cc 사이에 2000cc 미만의 신차, 새로운 차, 새 차, 중고차가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 여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 네 개는 뭐냐? 요 네 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네 개를 더 쓰는데 이것은 통계, 우리나라 통계를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더 지어놨습니다. 기타 해서 어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런 차가 얼마나 수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쓴다. 6단위까지는 보통 전 세계 공통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HS 품목 분류는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HS 코드를 만약에 잘못 설정을 했으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FTA에 관련된 특혜 관세를 위한 원산지 증명 자체가 잘못 어그러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분산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는 상당히 크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원산지 판정 정확성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원산지 판정 정확성. 판정 정확성을 확보하셔야 돼요. 확보. 정확한 HS 코드 관리는 우리가 정확한 원산지 판정의 업무의 뭐예요? 촉속입니다.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원산지,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죠. 그래서 FTA의 원산지 기준은 HS 코드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FTA 원산지 기준은 무엇이다? HS 코드를 기준으로 부과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HS 코드가 이런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잘못 분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협력사 판정 위험 관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산지 실사에서 협력사가 제공하는, 협력사라는 건 뭐예요? 상대 국가죠. 원산지 확인서가 가장 중요한 소리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수출자예요. 한국이 수출자고 미국이 수입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협력사로서 판정을 해줄 수 있게끔
어떤 것을 적극 협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물건만 수출하고 상대 국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개런티 해줘야 됩니다. 그 개런티가 원산지 확인서예요. 그래서 협력사 판정 어떤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수출자 이건 이제 우리가 협력한다 그러죠, 그죠? 수출자가 요거 판정을 해줘야 돼요. 요 판정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산지 확인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 원산지 확인서는 수입자는 전혀 알 수가 없죠.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어느 나라의 것을 쓰고 만들었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그 원산지 확인서의 정확성은 상당 부분, 거의 모든 부분이죠. 협력사가 사용한 HS 코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판정이 좀 확보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출입 통관 위험 관리예요. 수출입 통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위험 관리. 예. 어떤 그렇죠. 위험 관리라고 얘기할게요. 관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산지 증명서 상에 HS 코드와 수출 신고상의 HS 코드가 다를 경우 원산지 그 실사 리스크가 어떤 위험이 있어요. 보세요. 원산지 증명서 상에는 8703인데 수출 신고 상에는 88까지는 안 가더라도 같은 재료니까 87 08로 돼 있다든가 하는 서로의 HS 코드가 다를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 상하고 수출 신고서 상의 HS 코드가 다를 때는 그 나중에 그 원산지를 실사할 때 그 상당히 그 위험 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런 위험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출 통관할 때, 그러니까 수입 통관할 때 우리가 수출국이에요. 미국에서 우리의 물품을 수출 통과할 때 HS 코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관세 추징 리스크가 발생해요. 여러분 이 서류 보관이 얼마나 그랬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5년간 그 서류를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HS 코드가 오류가 있는 경우는 추후 관세 추징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답니다. 네 번째로 해외 법인 HS 코드인데요. FTA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해외 법인의 HS 코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해외 법인이에요. 국내 HS 코드와 불일치하는 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통일화를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또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FTA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해외 법인의 경우가 있겠죠, 그죠? 상대국 양국 간의 보다 이 별도의 나라에서 해외 법인의 HS 코드는 관리가 중요하다. 요거는 그 불일치를 HS 코드입니다. 일치 불일치를 정확하게 통일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HS 코드의 변경이에요. HS 코드는 보통 몇 년이라고 그랬냐면 제가 5년 단위로 교역량 등을 감안해서 어디서요? WCO라고 해서 세계에서 관장하는 관세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WCO에서 이제 WCO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WCO에서 개정이 되는데 이 개정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5년 단위예요. 5년 단위로 개정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2012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변경되고 고시가 됩니다. 변경 고시가 돼요. 요거를 우리가 잘 봐서 그 HS 코드집 분류집에 대해서 이제 업로드를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부여한 과거에 사용했던 HS 코드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HS 코드는 지금 어때요?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뭔가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부여되어 있던 HS 코드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잘못된 경우 HS 코드 사용 리스크 발생으로 인해서 받는 그 불이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서 원산지 검증은 뭐 갖고 한다고요? HS 코드 갖고 한다고요. 그래서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서 HS 코드 관리 양식에 맞춰 공급하는 그 뭐가 있냐면 물품의 기초 자료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기초 자료를 유지하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원산지 검증 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수입 국가에 어디서 관세청이라든지 WCO와 맞먹는 국내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서 또는 세관에서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그 자료 언제 수출한 뭐라 그랬었어요? BOM이라고 했죠. Bill of Material이라고 해서 BOM 자재에 대한 그 제조에 관련된 BOM을 잘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즉 제출을 요구했을 때 왜냐하면 3년 후에 4년 후에 그 추가 제출을 요구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의 대비는 이게 뭐예요? HS 코드 대비예요. 관리 HS 코드 관리. 그러니까 코드 왜 관리를 하냐? 요거예요. 관리는 요거입니다. HS 코드를 왜 관리하느냐? 이런 5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HS 코드를 확정 짓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HS 코드를 관리하는 기구를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HS 코드를 문의하고 유권 해석에 따라서 그 HS 코드를 결정짓는 기관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우리 국가기관의 유관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전에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확인받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 방법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무역협회 트레이드 SOS라는 게 있어요.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트레이드 SO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어떤 이제 종합무역 컨설팅 지원단이라고 있어서 그 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HS 코드하고 또는 기타 FTA 원산지 또 무역대금 결제 등 무역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화번호가 1566에 5114 여기다 문의하시면 여러분들의 현재 HS 코드가 정확한지
또는 우리가 이제 HS 코드를 원하고자 하는데 어떤 그 류가 어떤 류고 어떤 호고 어떤 소호고 챕터 헤딩 서브 헤딩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청 콜센터가 있어요. 관세청 콜센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의 HS 코드 요거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고객지원센터예요. 관세청에서 여러분들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셔야 돼요. 실무이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이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1577에 8577인가 여러분들 쪽에다가 전화번호를 돌리셔서 하고 그다음에 원산지 관련 통관 절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원산지 관련의 통관 절차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질의 응답도 가능합니다. HS 코드 중요하죠, 그죠? 우리 회사 제품의 HS 코드가 사실 뭔지를 모르겠다. 왜냐면 HS 코드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5가지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 사전에 단추를 잘못 끼우지 않고 잘 끼우려면 이런 HS 코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 그러냐? 품목분류 사전심사라고 그래요. 품목분류. 이 품목분류가 3번 분류예요. 사전심사.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품목이 들어올 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대 입장으로 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물건에 대한 HS 코드가 미국에서 잘못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의 최종 책임은 누구예요? FTA에 대한 관세 인하를 받고 또는 관세 절감을 받고 해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어떤 판매의 경쟁적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FTA의 특혜 관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별도의 HS 코드가 정확한지에 대한 여부. 그래서 HS 코드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여부는 실제적으로 수출자가 잘못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수입자가 모든 추후에 추징되는 세금은 누가 가냐면 전부 수입자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수출자가 됐든 수입자가 됐든 이런 HS 코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서 여기서 이거 잘 되면 뭐예요? 관세 전반에 대한 관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죠. 그래서 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서 HS 코드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료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CL24라고 하는데 그 유료고 해서 제가 적진 않겠습니다만 유료 웹사이트로서 그 HS 코드, 그 다음에 세율, 관세율, 그 다음에 각종 통관하고 FTA 필요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그래서 이제 주로 관세사나 통관업체에서 보통 사용을 하고요. 1년에 보통 한 66,000원 정도 이렇게 내면 유료 웹사이트로서 충분히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나 적어 드릴게요. CL24라고 하는데 이거 유료예요. co.kr이거든요. 유료 사이트라 여러분 일반적인 것보다는 주로 어떤 이런 업무에 주로 많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통관업체나 그 관세사, 포워딩 업체 같은 데에서 보통 이제 유료 회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HS 코드 확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HS 코드를 가지고 원산지 기준을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이냐. 그 원산지 기준에 대한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잠시 5분 쉬었다가 제2강에서 원산지 기준은 우리가 몇 개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도 퀴즈 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 생산 기준, 영내 가공 원칙, 그 다음에 충분 가공 원칙, 그 다음에 직접 운송 원칙, 어떻게 운송하느냐, 누적 기준,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었을 때 아주 적은 양의 해외산, 즉 미소 기준, 중간재, 기타 규정해서 한 8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우리는 8가지 규정을 다 안 하고 완전 생산 기준과 영내 가공 원칙, 그 다음에 요한 2~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5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